여러분의 행복지수와 건강지수를 동시에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연간 80만 명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통증 때문에 설거지나 청소 등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에게도 올 수 있고요. 또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직장인에게도 아주 흔하게 오는 통증이라고 합니다.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던 분들, 또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 나아지지 않으셨던 분들 모두 좋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매거진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네, 우리가 하루 동안 손이나 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는 절대 생활이 좀 불가능하죠. 그만큼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인데요. 팔과 손을 사용할 때 팔꿈치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지 오늘 이번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효성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팔꿈치 아프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연세가 있는 주부신 분들, 예전에 너무 이제 팔을 많이 사용하셔서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 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팔꿈치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별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아주 흔하게 오는 그런 질환이라고요. 네. 팔꿈치 통증, 인간이라면 평생 팔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숙명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뜸해지긴 했지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할 때 이 팔꿈치 바깥쪽 통증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직장일, 그리고 집안일 등을 통해서 팔꿈치 통증이 생기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팔꿈치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지 끝까지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정말 흔하고 또 재발이 또 잘 돼서 정말 팔꿈치에 걸리는 감기다라고 말하는 그런 질환이 있다면서요? 네, 팔꿈치에 감기로 불릴 만큼 네. 흔하지만 감기처럼 쉽게 낫지는 않죠. 우리를 오랫동안 고생시키는 질병들이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네. 환자분들이 저 그림처럼 팔꿈치를 잡고 들어오시면서 선생님 저 엘보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나 엘보 와서 운동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 엘보우는 영어 단어로 팔꿈치를 뜻하는 엘보우를 의미합니다. 환자분들이 이 팔꿈치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테니스 엘보우를 줄여서 부르는 이 애칭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테니스 엘보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팔꿈치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있거든요. 이쪽이 아픈데 왜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는지 자세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팔꿈치 바깥쪽이 아플 때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유는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보니까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신 분들이 많았던 거죠. 이 테니스 동작 중에서도 우리가 라켓을 쥐고 하는 이 백핸드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손목 힘으로 이 라켓을 아주 세게 쥐어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손목을 들어 올리는 손목 신전근이 힘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손목 신전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 팔꿈치 쪽으로 향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의 끝이 팔꿈치 바깥쪽에 붙게 되고 우리가 정확한 자세로 백핸드를 친다면 무리가 되지 않겠지만 네.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테니스를 치면 이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깥쪽 통증을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테니스를 하지 않는 분들도 테니스 엘보가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부위가 아플 경우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또 골프 하시는 분들도 테니스 엘보가 자주 올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골프 하시는 분들에게도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환자분들에게 선생님 저 테니스 엘보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몇몇 환자분들은 선생님 저 테니스 안 치고 골프 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골프 스윙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골프에서도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골프를 칠 때 이 임팩트를 가하는 순간에 왼쪽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무리가 가면서 이 골프에서도 충분히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즐기는 배드민턴도 사실 뭐 테니스나 골프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배드민턴 많이 하신 분들도 테니스 엘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인구는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하죠. 예. 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가 바로 배드민턴이죠. 이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는 공통적인 특징이 라켓을 쥐고 합니다. 아, 이 네네. 라켓을 쥘 때 우리가 손목 힘을 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켓을 쥐는 운동 말고도 우리가 기구를 잡고 하는 운동이죠. 대표적인 운동이 헬스일 텐데요. 이 헬스 인구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테니스 엘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뭐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테니스를 칠 때만 생기는 건 아니고 도구를 쥐고 하는 여러 가지 운동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들어봤고요. 테니스 엘보와 다른 듯하면서도 닮고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통증이 있잖아요. 골프 엘보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네, 그 테니스 엘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고 이제 골프 엘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더군다나 제가 조금 전에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도 테니스 엘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팔꿈치 아픈 부위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붙입니다. 우리가 팔꿈치 이 바깥쪽이 아플 경우에는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고요. 네네. 이 골프 엘보는 안쪽이 아플 때 골프 엘보라고 부르죠. 네, 저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네,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바깥쪽 안쪽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디가 바깥쪽이고 어디가 안쪽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헷갈립니다.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 손바닥을 앞으로 이렇게 핀 상태에서 네. 몸에 가까운 쪽을 안쪽이라고 부르고요. 예, 몸에서 먼 쪽을 우리가 바깥쪽이라고 부르게 되는 네. 것입니다. 이 테니스를 칠 때는 이 백핸드 동작에서 팔꿈치의 바깥쪽 힘줄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골프는 물론 바깥쪽 힘줄에 무리가 갈 수 있겠지만 이 임팩트 순간에 오른쪽 팔꿈치의 안쪽에 무리가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골프 엘보를 주로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팔꿈치 안쪽 통증을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팔꿈치의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테니스 엘보다 골프 엘보다 이렇게 좀 나눠서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증상도 좀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구체적인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주먹을 꽉 쥐었을 때 이 팔꿈치의 바깥쪽 아픈 게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이 머리를 감는 동작에서 팔꿈치 안쪽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나 머리를 감기 위해서는 손목을 약간 구부리는 동작이 필요하고요. 네. 이 손목을 구부리는 굴곡근이 바로 팔꿈치 안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힘줄이 손상되신 분들은 네. 당연히 세수나 머리 감을 때 골프 엘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닮은 듯 다르지만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 그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네.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의 바깥쪽이 돌출된 뼈 부위가 아픈 게 테니스 엘보입니다. 골프 엘보는 이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안쪽에 뼈가 돌출된 부분이 골프 엘보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의 위치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이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기전이나 그 치료 방법은 매우 비슷해요. 빈도수를 따져보면 이 사진의 그림처럼 이 테니스 엘보가 골프 엘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테니스 엘보 위주로 발생 기전이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세한 통증과 짜릿한 증상에서 시작이 돼서 심해지면 물건을 잡거나 들어올리는 동작까지도 좀 힘들어질 수 있는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팔꿈치가 많이 불편했는데 치료가 좀 힘들었다 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 생기셨어도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생 팔을 사용해야 하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그런 통증,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제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테니스 엘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네.
이 테니스 엘보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네.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이 질병을 이해하고 또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테니스 엘보의 첫 번째 오해는 테니스 엘보가 염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힘줄에 생긴 염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테니스 엘보는 염증이 아니라 손을 오랫동안 써서 생긴 팔꿈치 힘줄의 미세한 손상과 그로 인한 변성 조직이 테니스 엘보의 원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테니스 엘보라는 말 또는 염증이라는 말보다는 이 힘줄 병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치료를 할 때도 우리가 염증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손상된 힘줄을 재생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식도도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현민이 사진으로 보니까 힘줄이 약간 이렇게 좀 끊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예. 이 손 쪽에서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을 움직이게 하는 팔꿈치 바깥쪽 힘줄이 이제 무리가 가게 되겠죠. 네. 조금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오랫동안 많이 쓰게 되면 이 힘줄 부분이 현미경 쪽으로 미세하게 파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네. 변성 조직이 자라면서 그 변성 조직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증이 아니라 힘줄의 파열이 테니스 엘보의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힘줄이 파열된 것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고요. 또 하나 오해는 이제 팔꿈치를 좀 많이 써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것도 오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 팔꿈치가 아프면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입니다. 손을 많이 써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팔꿈치 바깥쪽 힘줄이 손상되는데 이 힘줄은 팔꿈치를 움직이는 힘줄이 아니라 우리 손목으로 움직이는 힘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테니스 엘보 와서 이 팔꿈치 쓰는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사실은 팔꿈치가 아니고 손을 적게 써야지 이 병이 호전되고 또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팔꿈치 쪽을 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손 쪽의 사용을 조금 더 줄이고 네. 쉬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오해는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이 테니스 엘보 하니까 네. 마치 이 병이 운동에서 생기는 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예. 이 테니스 엘보 환자 중에서 불과 10%만이 테니스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이 테니스 엘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이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 테니스 엘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도표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기계를 조작하는 행위, 식당에서 장시간 일을 하신다든지 설비나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칠판에 글씨를 오래 쓰시는 선생님들도 이 테니스 엘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각종 집안일에 시달리시는 주부 여러분들도 이 테니스 엘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테니스 엘보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주부 엘보라는 말을 더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팔꿈치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안 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 제대로 좀 짚어봤고요. 방송 보시면서 테니스 엘보 또는 뭐 팔꿈치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47이요. 네, 47세시고요. 예, 예.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바로 좀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 원장님 제가- 인사 나누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요, 그 왼쪽 팔꿈치 이 바깥쪽이 좀 아프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도 좀 붓고 쑤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 이 증상을 좀 요약해 보면 왼쪽 팔꿈치 바깥쪽, 아까 제가 안쪽이랑 바깥쪽은 구분했으니까 아마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바깥쪽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조금 붓는다고 하셨어요. 예, 아침에 손을 좀 쓰다 보면 붓는 게 좀 편해지시나요? 네, 붓기는 좀 가라앉고요. 좀 뻐근한 거는 한 오전 내내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그
제가 얼마 전부터 골프를 좀 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팔꿈치 증상과 손 증상은 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팔꿈치는 이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게 맞다면 이 테니스 엘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골프 스윙할 때 이 임팩트 순간에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무리가 갈 수 있죠. 오른손 잡이시라면 이 왼쪽 팔꿈치의 바깥쪽이 아픈 게 이 테니스 엘보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뭔가 좀 뻣뻣하고 좀 쓰다 보면 좀 풀리고 하는 증상은 이 손에 잘 생기는 건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건초염은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한테 잘 일어나고요. 오랫동안 쓰시면서 이 손 건초라고 하는 조직은 힘줄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이 그물막 같은 구조이거든요. 그 구조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손이 좀 뻣뻣하거나 그럴 수는 있죠. 치료 방법은 물론 이제 선생님들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예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먼저 소염 진통제 복용하고 물리치료 받으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팔꿈치 골프 쳐서 만약에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 생기신 거라면 골프 스윙을 교정하는 등의 운동 처방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와 손을 좀 나눠서 각각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8이요. 네, 58세시고요.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고민이시고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오른쪽에 안쪽이 테니스 골프 헬프처럼 팔꿈치 데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아팠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병원 가면 스테로이드 주사인가 한번 맞고 처음에는 한 4개월 동안은 안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그러더니 이제 제가 손을 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한 4개월 딱 되니까 통증이 또 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심하게 아픈 게 계속 제가 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플로라 주사인가 그것도 거진 한 9번인가 그게 맞았어요. 네. 근데도 계속 있잖아. 이게 좀 손이 안으로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꼬부를 때 되면 팔꿈치 데가 엄청 좀 땡기고 아파요. 네. 근데 이제 각가다 소염제 진통제인가 한 번씩 내가 약국에서 사서 먹으면은 조금 부드러워지고. 지금 이제 충격파나 이렇게 좀 하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플로이드 주사는 인대를 완화시켜주고 강하게 해준다 해서 많은데 별로 효과를 못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워낙에 환자분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듣기만 해도 병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 팔꿈치 이 안쪽이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안쪽이요. 네, 맞아요. 팔꿈치 안쪽이 새끈새끈 예. 네. 팔꿈치 이제 살 때문에 폈다 오므렸다기가 좀 네, 불편해요. 아주 정확하게 증상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손목을 좀 구부리거나 할 때 팔꿈치 안쪽에 아픈 병을 아까 골프 엘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예, 이 골프 엘보는 우리가 이렇게 본인 하시는 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힘줄이 손상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힘줄이 손상된 걸 금방 좋아지게 하는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환자분들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해서 그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한 몇 개월은 정말 편합니다. 하지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의 부작용 중에 하나죠. 이 힘줄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결과가 못하다는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힘줄을 재생시키는 플로로 주사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한 8번인가 9번 받으셨다 그러니까 정말 병원 많이 다니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마 플로로 주사는 이제 적당한 치료를 받아서 하신 게 맞고요. 거기에다 이제 충격파까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사실은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해보신 편이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픈 이유는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시는 일이 너무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좋은 치료를 받아도 힘줄에 손을 안 쓰다가 손을 좀 안 쓰다가 쓰니까는 그게 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대부분 손을 쓰지만 않는데 사람이 손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새는 좀 자중하는데 네네네. 이게 뭐 시간이 흘러야지 이게 저절로 낫는다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떤 분은 뭐 시술을 하라 그러는데 뭐 염증이 거기 뭐 긁어내고 뭐 어쩌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데 그 정도까지는 내가 시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네. 여기 자세히 보니까 그 심줄 있는 데가 약간 손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네코플러 주사를 계속 네네. 제가 좀 여기가 좀 멀어요. 네네네. 서울까지 나가기가 좀 시골 쪽에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호빗질 같은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그냥 절대적으로 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융통성 있는 휴식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 프롤로 주사까지 이제 시행해 보셨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 거의 마지막 단계인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조금 있다가 PRP라는 주사도 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료가 결국에는 손을 좀 적게 쓰는 본인의 생활 습관의 교정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어머니는 PRP 또는 이 수술적 치료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요. 65세시고요. 네. 어머님들이 전화 많이 주고 계신데요. 팔꿈치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아니, 한번 설명을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방송을 보니까 네. 이게 골프 일부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달 조금 전부터 이 팔이 좀 안 좋아요. 거기 이렇게 툭 나와갖고 좀 부은 것 같고. 네.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아프거나 통증 있는 건 아니면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지금 그러길래 전화 한번 드려본 거예요. 네, 어머니 저기 혹시 팔꿈치 이 안쪽이 아프신 것 같아요. 바깥쪽이 네, 안에. 안쪽이 좀 붓기도 하셨어요? 네? 예. 좀 붓기도 다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안 했어요. 운동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아, 네. 제가 손을 좀 쓰는 편이에요. 아, 손을 좀 쓰시는 편이세요? 네네. 네, 치료를 따로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직은 없었어요. 그 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 그래요? 아마도 물론 이제 증상 자체가 한 달 반 전에 시작된 거긴 하지만 그 네. 병이 생긴 지는 훨씬 더 아마 오래 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병이 진행이 되다가 비로소 한 달 반 전에 증상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위치가 안쪽이 명확하다면 그 골프 엘보가 맞을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랫동안 손 쓰셔가지고 힘줄이 좀 닳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한 달 반 정도면 비교적 초기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를 좀 먼저 받아보시고요. 받고 나서 호전이 없을 경우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을 조금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 하시다 보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치료도 치료지만 손을 사용하는 좀 빈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부분도 좀 잘 이렇게 접목이 돼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들 많이 이제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미 전화 주시기 전에도 테니스 엘보예요, 골프 엘보예요 이렇게 말씀들 네네네. 하시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처음에 이제 진단을 하게 될까요? 네, 그 테니스 엘보의 진단이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니스 엘보가 나타나는 위치가 워낙에 특징적이죠. 제가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팔꿈치 바깥쪽 뼈 튀어나온 부분이 아프다면 테니스 엘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물론 저 부위를 아프게 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테니스 엘보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한 진찰을 통해서 테니스 엘보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 팔꿈치를 쫙 핀 상태에서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그리고 손등을 살짝 위로 올리게 되면 이 팔꿈치 바깥쪽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손목을 아래쪽으로 꺾어주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시죠. 그런데 네. 이 테니스 엘보 자체가 워낙 심하게 오신 분들은 이 주먹을 쥐는 것만으로도 힘줄 바깥쪽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통증은 없네요.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자세를 취했을 때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생긴다면 팔꿈치 이제 테니스 엘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병원에 가면 일단 좀 엑스레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네네. 촬영하잖아요. 네네. 우리 테니스 엘보의 경우에도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궁금하신 부분 네. 같은데요. 예, 이 테니스 엘보가 팔꿈치 힘줄에 생기는 병인데 굳이 아. 뼈를 찍는 엑스레이를 검사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팔꿈치 엑스레이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군요. 네, 이 사진을 좀 보면서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사진은 이 테니스 엘보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상 특이 소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테니스 엘보인 사람들은 대부분 엑스레이 찍어도 특이 소견이 없죠. 그런데 엑스레이 찍었을 때 관절염이나 이 힘줄 주변에 석회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은 비용의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히 감별 진단이 가능하고 네. 또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은 불편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엑스레이 검사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MRI도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것도 꼭 네네네. 필요한 검사일까요? 네네. 어떨까요? 그 MRI는 사실은 이제 정형외과 예. 영역에서는 비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맞아요. 많은 정보를 얻게 해주는 검사이기도 한데요. 네. 이 테니스 엘보에서 MRI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찰과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니스 엘보를 열심히 치료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그 상담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술 전에 MRI 검사를 해서 힘줄의 파열 병변이 명확하다든지 혹은 힘줄의 변성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MRI 사진을 보면 이 팔꿈치 바깥쪽에 이렇게 까맣게 가는 것이 이 힘줄인데요. 이 하얀 부분이 바로 오랫동안 써서 힘줄이 파열되고 손상된 변송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관절 내에 동반 병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가 의심될 때는 MRI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를 진단하는데 MRI 검사도 좀 종종 이루어지는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해 주셨고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 발생을 하면 통증이 좀 장기화되고 이게 치료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네. 어떨까요? 네, 이 테니스 엘보는 아무리 본인이 아픈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 네. 낫지 않고 재발이 심한데요. 그 이유는 이 테니스 엘보라는 병 자체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그 전에 환자 자신이 자신의 병을 얼마나 잘 아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테니스 엘보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손 많이 쓰면 힘줄 손상 계속 진행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절대적인 휴식이 아니라 상대적인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스로의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물건 드는 일을 많이 하는데 손등을 앞으로 보인 자세에서 물건을 드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 팔꿈치 바깥쪽이 아플 수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게 하고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스스로의 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골프를 쳐서 아프신 분들 그리고 테니스 쳐서 아프신 분들은 운동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섭섭해하세요. 따라서 힘들어하시죠. 적절하게 운동 처방을 받으셔서 이 스윙의 문제점 등을 교정하시는 것이 올바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팔꿈치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1세입니다. 51세시고요. 네. 예, 팔꿈치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바깥 팔꿈치인데요. TV를 계속 쭉 보니까 제가 앓고 있는 증상하고 거의 흡사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한의원 치료도 조금 받고 있거든요. 침도 좀 맞고 그전에는 정형외과도 가갖고 MRI까지 찍었었는데 거기서는 뭐 수술도 고려해봐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의원에서는 뭐 침은 맞고 있지만 운동도 좀 근육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운동도 조금 병행을 하라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폈다가 어머니도 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운동을 계속 해도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 환자분들 질문을 받다 보면 제가 뒤에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서 깜짝깜짝 제가 놀랐는데요. 네. 그 선생님 혹시 불편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4, 5개월 정도 되셨어요. 치료는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아보시고 한의원에서 침 맞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선생님 혹시 손 쓰시는 일을 많이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마트에 납품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예. 뭐 손, 무거운 것도 좀 많이 들고 운전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손 쓰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군요. 선생님 지금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선생님은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한 4, 5개월 정도 됐으면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또 하시는 일 자체가 손을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통증도 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는 이게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죠. 처음에 이제 약이나 그다음에 물리치료해서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힘줄을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힘줄을 회복시키는 치료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충격파 치료, 그다음에 프롤로 주사, PRP 주사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직까지는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오랫동안 아프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가까운 의원에 방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3가지 치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요.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아까 또 운동하시는 거 한번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프면 절대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근력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힘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은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팔꿈치가 안 아픈 다음에 다시 이전의 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아픈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시면 힘줄에 더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부위와는 또 조금 차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플 때는 절대 운동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2세입니다. 62세 남성분이시고요. 어떻게 증상이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팔이 아파요. 팔꿈치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었는데 한 2달, 3달 동안 그 아까 치료 그거 하고 그 기계로 하는 치료 있잖아요. 네, 충격파 치료. 예, 그거 하고 물리치료 받고 그랬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상하고 가다 포기를 했거든요. 안 가고. 네네. 근데 요새 근래 들어는 통증이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완치가 된 건지 다시 또 재발하는 건가요, 이게? 아, 네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양쪽 팔꿈치가 좀 아파서 이제 재활병원 가서 충격파 치료도 받고 할 때는 별로 좋아지지 않다가 최근에 조금 쉬시면서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줄을 재생시키려고 하는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에 받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격파라는 자극을 통해서 힘줄에 자극을 주면 힘줄이 이제 재생이 되는데 그 기간이 몇 개월 걸리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하신 치료 효과가 조금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선생님 지금 안 아프신 상태를 조금 유지하려면 사실은 손 쓰시는 일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다시 아프려고 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다시 진찰을 받고 초기에 치료를 하시면 선생님 팔 아껴서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네.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픈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네. 분들에게 있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소염제를 복용하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약물 치료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힘줄의 염증이 아닌 힘줄의 파열인 테니스 엘보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힘줄의 손상이 적으신 분들은 이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에서도 큰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팔꿈치 패드 끼고 다니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팔꿈치 패드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로 전달되는 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팔꿈치 패드는 힘줄 회복을 위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할 때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입니다. 우리가 팔꿈치가 아플 때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죠. 이 힘줄 부위에 충격파 자극을 가해서 새로운 혈관들이 생기고 그 혈관들이 이 힘줄을 회복시키는 기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충격파 치료를 받고도 몇 개월 기다려 봐야지 이 힘줄의 회복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니스 엘보는 어떤 치료를 받든 단기간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꾸준히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화 주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주사 치료도 흔히 많이 네,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사 치료는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예. 다양하기도 하죠. 아까 이제 다른 어머니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랑 프롤로 주사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이 대중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주사가 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우리가 강력한 통증 호전 효과랑 그다음에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으면 단번에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작에 맞을 걸 그랬다고. 괜히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처음 몇 개월은 증상 호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많은 연구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과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팔꿈치 영역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제한적으로 사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두 번째로 프롤로 주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증식 주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농도의 포도당을 이 팔꿈치 부위에 주사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포도당을 자극원으로 인지하게 되죠. 따라서 이 자극이 힘줄을 증식시킨다는 기전입니다. 최근에 허가된 이 PRP라고 하는 주사 이전에는 거의 유일한 힘줄 재생 치료법이었습니다. 최근에 복지부에서 이 PRP라고 하는 주사를 허가해 줬는데요.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팔꿈치에서만 허가가 돼 있습니다. 특히 팔꿈치 중에서도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만 허가가 돼 있는 치료인데요. 자신의 피를 뽑아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힘줄에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줄이 재생된다는 기전인데 환자분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다 맞을 수 있는 주사는 아닙니다. 이 주사는 적어도 보존적 치료가 3개월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제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니스 엘보를 치료하는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받아봤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한 통증 그리고 짜릿한 증상에서 시작돼서 심해지면 물건을 잡아 들거나 일상생활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팔꿈치 통증 치료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효성 원장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을 때 PRP 주사 치료를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이 주사 치료가 통증의 개선이 가능한지 그 원리도 좀 궁금하네요. 네네. 프롤로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는 많이 이제 맞아보시기도 하셨고, 네네. 네, 궁금하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PRP라고 하는 건 최근에 허가가 된 주사라서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PRP라고 하는 것은 혈소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피를 의미합니다. 혈소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처가 생겼을 때 그 피를 먹게 하는 작용이 있죠. 근데 이 혈소판 안에는 성장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인자들이 결국 힘줄을 재생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PRP 주사 치료의 원리 설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나의 혈액을 이용하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뭐 부작용이나 부담은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용하니까 네. 이제 다른 약물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이용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부담감이 일단 떨어지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이 PRP라고 하는 주사는 힘줄의 재생 능력 말고도 염증을 조절하고 또 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네네. 염증을 조절하기 때문에 통증 호전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균을 없애기 때문에 주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소정 감염이라는 무서운 이제 질환이 있죠. 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RP는
비교적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PRP 주사 치료에 대한 설명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 주사 치료 기간도 좀 궁금합니다. 몇 번, 몇 회를 맞아야 되는지 많이들 네네. 물어보시거든요. 네네네. 네, 주사 치료 기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네, 제가 주사 치료 기간을 설명하기 전에 이 PIP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아, 네네.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이 PIP라고 하는 것은 와서 바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사가 아닙니다. 네. PIP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병원에 오셔가지고 체열을 해야 되고요. 그 체열한 피를 특수 키트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혈소판이 풍부한 부분만 따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면 이 색깔을 띤 부분이 바로 혈소판이 풍부한 부분이죠. 저 부분을 뽑아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PIP 주사 그러면 도대체 얼마에 한 번씩 맞고 몇 번이나 맞아야 되냐? 그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PIP 주사는 1주 내지 2주에 한 번 총 3회 정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의 생존일이 7일에서 10일 정도 된다는 점, 그리고 PIP 주사가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하는 연구들의 디자인을 참고했을 때 1주에서 2주 사이에 한 번, 총 3번 정도 맞는 걸 권유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환자의 힘줄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주사 치료의 횟수까지도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셔서 미리 병원에 가시기 전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2-6677-0012번입니다.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지금 혹시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네,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주사를 맞기 전에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주사 중에서도 아까 제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설명을 좀 해드렸던 것 같고요. 이 PIP라고 하는 주사를 맞기 전에 반드시 환자분들께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사를 원한다고 해서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이 PIP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PIP 주사는 다른 주사들에 비해서 좀 통증이 있습니다. 아마도 혈소판이 힘줄 사이로 들어갈 때 생기는 일시적 화학 반응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 맞고 하루 이틀 정도 통증이 심해서 자신의 일에 방해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주사 맞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방법 그리고 주사 치료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도 팔꿈치 통증이 개선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정도가 심한 거잖아요. 어떤 네네. 방법으로 통증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도 예측을 하셨겠지만 네.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반응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지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죠. 이 수술적 치료는 환자라면 누구나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일 텐데요. 이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우리가 MRI 검사를 했을 때 힘줄의 파열과 변성이 명확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수술 치료 받아야 되는 경우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수술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수술적 치료가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수술 방법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수술 치료의 핵심은 힘줄이 파열되고 생긴 변송 조직이 통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변송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의 핵심입니다. 방법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법은 이 채소 절개법과 관절경 수술로 나눕니다. 우리가 수술 전 검사에서 파열과 변성 부분이 명확하고 다른 동반 질환이 없을 때는 이 피부에 직접 상처를 내서 변성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 장점을 가지고요. 근데 MRI 검사했는데 관절 내 동반병변이 있다. 그러면 관절 안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절 내시경 방법으로 이 손상 조직을 그리고 변성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 장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테니스 엘보 수술 치료 방법까지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한 통증과 짜릿한 증상에서 시작해서 심해지면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지는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입니다. 65세시고요. 네, 네. 현재 팔꿈치 통증이 어떻게 찾아오고 계신지 한번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왼쪽 팔꿈치 엘보가 네. 온 게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팔을 구부렸다가 필 때게 계속 통증을 느끼고 아프거든요. 그게 골프 운동하고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힘줄에 이제 잘못돼가지고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아, 네. 선생님 혹시 이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아프신 건가요? 예. 혹시 이렇게 주먹 쥐거나 그럴 때 아프진 않으신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선생님 혹시 이 팔 구부리고 피는 게 완전히 되나요? 아니면 예, 완전히 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이 안쪽이 아프신 건가요? 바깥쪽이 네. 아프신 건가요? 안쪽이요. 안쪽이 아프신 건가요? 네, 그리고 네. 아프신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되셨다고 네, 하셨죠? 예. 네. 네. 선생님 혹시 실례지만 치료는 무슨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정형외과 가서 그 주사 치료도 받고요. 이렇게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다니거든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네, 그 주사 치료 받으시면 혹시 네. 증상이 거의 바로 좋아지시나요? 뭐 짧긴 네. 하지만. 맨 처음에는 바로 좋아지던데 아, 이제 네네네. 여러 번 맞으니까는 그게 잘 안 듣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년 반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좀 증상이 오래되신 거고요. 아마 맞고 예, 예. 나서 증상이 좀 좋아지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에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맞으신 것 같아요. 이 스테로이드 예, 주사는 예. 처음엔 효과가 좋은데 또 두 번, 세 번 맞다 보면 힘줄이 더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좀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이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팔꿈치 치료하다 보면 이 바깥쪽보다 안쪽이 좀 잘 낫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1년만 고생하셨으면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시면서 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네. 정밀하게 검사를 한 다음에 정말 이게 골프 엘보인지 아니면 팔꿈치의 다른 부분이 아파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그 체크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의원 방문하셔서 제 생각에는 MRI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MRI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 네. 관계상 이제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57이고요. 네, 57세시고요. 네. 증상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 팔꿈치가 한 2년 전서부터 이렇게 아팠는데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제가. 그렇게 맞다가 이제 병원에서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 놔주시더라고요. 안 놔주시고 인대 강화 주사를 맞으면 낫는다 그래서 제가 인대 강화 주사를 양쪽 팔을 다 맞았거든요. 근데 그 인대 강화 주사 맞고 나서 더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있으면 더 괜찮아진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기다렸는데 지금 인대 강화 주사 맞은 지가 한 달 반 정도가 됐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팔 쭉 펴서 하는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 100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걸 하고 나도 너무 아프고 할 수도 없고 아파서 그런 상황이라 저는 지금 부스 치료를 받으러 다른 병원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픈 지가 일단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2년 정도 됐다고 했었고 네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번 2년 정도는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아, 네. 그리고 그때는. 스테로이드 네. 주사 맞고 지금 인대 강화 주사 맞은 지 한 달 반 정도 되셨다고 하셨나요? 네네네네. 예. 그 주사 맞고 나서 통증이 지금까지 있는 경우 심했어요. 네, 있는 경우는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맞고 나서도 힘줄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자제하고 좀 조심했으면 하는 부분은 스트레칭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안 아픈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야지 아픈 상태에서 스트레칭하게 되면 그 스트레칭 자체가 힘줄에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계속 불편하시면 어머니도 아픈 지 너무 오래되셨어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스트레칭도 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팔꿈치 통증을 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팔꿈치 통증 예방하는 방법 정말 다양하죠. 뭐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이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팔꿈치 질병은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뻔한 이야기지만 손 쓰는 것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손 쓰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이 팔꿈치 통증이 예방되거나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손 사용하는 걸 조금 더 줄이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생활 속에서 좀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아플 때는 운동하지 말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운동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예. 근데 전제 조건은 아플 때는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픈 거는 크게 아플 때는 이 스트레칭이든 근력 운동이든 다 힘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죠. 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트레칭은 이 팔꿈치를 쭉 뻗은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반대편 손으로 손목을 아래로 내려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여기 팔꿈치 근육이 늘어나는 자세를 자극이 오게 되죠. 근데 네. 이때 이 팔꿈치가 아프다면 스트레칭 멈추셔야 됩니다. 아플 경우에는 네, 아플 때는 네. 멈추셔야 되고요. 이 스트레칭 하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가벼운 조깅이나 그다음에 빠른 속보 등을 통해서 기초 체온을 좀 올려놓으면 네. 이 근육이 더 잘 늘어나고 부상 방지 위험성이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효성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